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황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좀 어감이 무시무시하기는 한데 불안증과 거의 같은 질병이거든요. 불안증이 좀 더 심해진 형태의 질환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사건적인 계기에 의해서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신체적인 증상이나 정치적인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를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땀이 나면서 어지럽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숨이 차고 가빠서 운전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든지, 혹은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숨이 막히고 몸이 떨리고 땀이 나고 몸이 뻣뻣해져서 그 차를 계속 타고 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 어떤 증상은 대개 육체적 과로나 이러한 어떤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이런 것에 의해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 발작이 일어나고 신체적인 어떤 증상, 막 죽을 것 같은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질병이 시작되는데, 보통은 안정을 취하면은 저절로 증상들이 다 회복이 되거든요. 저절로 낫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절로 낫지 않고 약물 치료에도 듣지 않고 또 마음을 가다듬어도 정신이 차분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대개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더 많고요.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공포심이나 불안감 같은 것은 조금씩 경험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공황장애가 있으면 더 쉽게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유전적인 가결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불안장애, 사회공포증, 학교를 가기 힘들어진다든지, 또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서 직장을 포기하게 된다든지 하는 사회공포증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도 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또 지나치게 흥분 상태에 놓이면은 어지럼증이나 불면증 같은 것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이제 호흡곤란이 오면은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면은 각종 검사를 하게 되죠. 혈액 검사도 하게 되고 심전도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뇌 MRI까지 찍기도 하는데, 대개 각종 검사에는 뭔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질적인 이상, 그러니까 뇌종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의 어떤 판막 질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질적인 이상이 없이 뇌신경의 과흥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질환이 공황장애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황장애가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주요 증상으로 보면은 심장이 막 뛴다든지 땀이 뻘뻘 난다든지 몸이 떨리거나 막 경직되는 느낌, 숨이 차고 답답하고 가슴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은 통증, 불편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위장장애도 생겨가지고 메스꺼움이 생긴다든지 명치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서 뭔가 돌이 들어있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고, 어지럽고 감각의 이상도 느끼게 됩니다. 피부에 뭔가 기어가고 있다, 머리에 뭔가가 씌어져 있다, 머릿속에 무슨 불꽃이 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리나 이런 팔, 말초 혈관들이 수축을 하거나 감각 이상이 생겨서 저리거나 가렵거나 따끔거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때문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절망감 같은 데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4가지, 5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되게 공황장애라고 하고요.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에 되게 광장공포증이라고 해서 불안감이 너무 심해져서 어딘가를 갈 수 없는 상태, 행동에 제약이 생기면 광장공포증이라고 하거든요. 버스를 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거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광장공포증을 같이 겸하는 경우에는 이 치료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대개 이제 이 공황장애 경과를 보면 되게 만성적 질환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복이 저절로 되는 경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도 30% 정도는 완전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대개 50%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공황장애 환자의 한 50%는 우울증을 겸하는 경우가 있고, 한 20% 정도는 알코올 의존증을 가진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도 이제 치료에 염두를 두셔야 합니다. 대개 공황장애가 호전이 되면 아까 그 행동의 제약을 일으키는 광장공포증 같은 것도 같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공황장애는 발병 기간이 길수록 치료가 좀 더 잘 되질 않습니다. 예후가 나쁜데요. 그래서 초기에 공황 발작이 처음 왔을 때 불안감을 느껴서 신체적인 어떤 증상이나 행동의 제약이 오기 시작했을 때 미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더 완벽한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공황장애는 대개 자율신경실조증과 아주 유사한 증상들을 보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로했을 때 교감신경이 흥분하잖아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호흡곤란, 심장이 두근거림,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안구건조증, 입마름증, 귀에 소리가 난다든지 감각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전부 공황장애의 초기 증상과 동일합니다. 또 반대로 이 부교감신경이 약화가 되면 위장장애, 전립선염, 방광염, 자궁질환들이 생겨서 소변을 계속 보러 간다든지, 소변이 보고 싶어서 참지를 못한다든지, 대변도 똑같죠. 변이를 참지 못해서 여행을 못 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개 공황장애 치료를 할 때도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방법을 기본으로 같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공황장애만 치료하는 것보다 자율신경을 조절해 주시면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억제해주고 부교감신경을 강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전신의 어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들이 공황장애나 불안증을 오히려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황장애의 치료는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뇌는 예측을 하는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저기서 달려오는 자동차가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인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인지를 예측하는 기관이에요. 그게 예측이 잘 될 때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먼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다면 불안하지 않죠. 근데 인간 세상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지붕이 무너진다든지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하는 일은 확률적으로 아주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나 불안증 환자분들은 그런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과흥분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확신, 또 의사 선생님들이나 주변 친지들, 가족, 친구들이 이야기해주는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신경을 좀 스스로 활성화시켜주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어떤 예측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약물 말고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입니다. 공이 어디로 올지, 내 손을 어디로 뻗어야 될지,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해주시면 뇌기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조리 있게 앞으로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마음을 좀 이완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마음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악, 새로운 영화,
또 새로운 환경을 여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내 신경이 어떤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알파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주시는 것도 좋죠. 뭐 벽을 쳐다보고 뭐 몇 시간씩 앉아있는 면벽 수행도 좋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기마 자세를 한다든지 뭔가 음악을 들으면서 릴렉스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명상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공황장애나 범불안장애,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